남북 전쟁 당시 계엄령은 미국 정부가 전쟁 중 발생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선포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계엄령은 전시 상황에서의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이 민간 사법권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선포의 배경. 분열된 국가 상황. 남북 전쟁 1861-1865은 북부의 연방과 남부의 연합 간의 대립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전쟁 초기에는 국가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 전시 상황에서 반란, 폭동, 스파이 활동 등을 통제하기 위해 법적인 체계를 넘어 군사적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대응.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기반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민간 사법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계엄령의 주요 사례. 하비어스 코퍼스 정지. 1861년 링컨 대통령은 메릴랜드와 같은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하비어스 코퍼스 불법 구금을 금지하는 법적 보호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반란과 내란 활동에 가담한 용의자를 체포하여 군사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켄터키와 미주리의 계엄령. 전쟁 중 남북이 충돌한 국경 지역에서는 남부 지지자들을 억제하고 연방군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민간 정부 대책.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법원이 폐쇄되고 군사법원이 설립되어 지역 질서를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했습니다. 3. 논란과 영향. 헌법적 논쟁. 계엄령 선포와 하비어스 코퍼스 정지는 헌법의 권한을 초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로저 토니는 링컨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했으나 링컨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강행했습니다. 민간의 반발. 계엄령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부 권력의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았습니다. 전시 행정의 성공. 반면 이러한 조치는 연방의 전쟁 승리에 기여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남북 전쟁 동안 계엄령은 전시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법적, 군사적 한계를 시험한 사례로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내 비상사태 관리 및 권력의 한계 논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하비어스 코퍼스 정지의 상세. 하비어스 코퍼스는 구속된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으로 남북 전쟁 중 링컨 대통령이 이를 정지한 사건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주요 사건. 존 메리먼 사건. 1861년 메릴랜드의 존 메리먼은 남부동조자로 간주되어 연방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메리먼은 하비어스 코퍼스를 요청했으나 링컨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 로저 토니는 링컨의 하비어스 코퍼스 정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지만 링컨은 이를 무시하고 군사적 필요성을 우선시했습니다. 헌법적 쟁점. 미국 헌법은 하비어스 코퍼스 정지를 의회 권한으로 규정하지만 링컨은 전쟁 중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전쟁 시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민간인의 자유 제한 간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5.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의 특징. 전쟁 동안 계엄령은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각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워싱턴 D.C.와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였으며 남부동조자들이 많아 반란의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연방군이 적극적으로 반란 세력을 억제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언론과 조직을 해산시켰습니다. 켄터키. 남북 경계에 위치한 켄터키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남북 어느 쪽에도 공식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군은 이 지역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남부 동조자들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미주리는 남북 간 격렬한 갈등이 있었던 지역으로 남부 동조 게릴라 활동 부시와커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연방군은 미주리에서 계엄령을 통해 폭동을 진압하고 게릴라 활동을 제한하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6. 언론과 시민의 자유 억압. 계엄령은 언론 자유와 시민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동조적인 신문은 폐쇄되거나 검열을 받았으며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나 시민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의 신문사 편집자들이 체포되거나 남부동조 혐의로 재판 없이 억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 중 국가 안보와 언론 자유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습니다. 7. 군사법정의 역할. 계엄령 하에서는 민간 사법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고 대신 군사법정이 설치되었습니다. 군사법정의 구성. 민간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았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군사적 필요성과 보안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논란. 많은 사람들이 군사법정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며 특히 전후 복권된 남부의 주들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8. 계엄령의 역사적 유산. 남북 전쟁 중 계엄령의 사용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확장. 링컨은 전쟁 중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국가 안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전후 논쟁. 계엄령의 사용은 전쟁 후에도 비상사태 시 정부 권한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교 사례. 미국은 이후 세계대전, 911 테러 등 위기 상황에서도 계엄령이나 유사한 비상권한을 논의하거나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남북 전쟁의 경험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9. 결론. 남북 전쟁 당시 계엄령은 전쟁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국 역사에서 전쟁과 비상사태 시 정부 권력의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